오늘은 대한민국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제가 매번 질문지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서 이제 검토하고 녹음을 하는데 오늘은 미리 만나자고 하셔서 제가 오신 김에 그냥 바로 녹음을 들어가는 거라서 긴장이 되네요. 닉네임이 대한민국이신데 특별한 의미가 있으세요? 저는 직업 군인으로 군인.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전역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아, 의미는 없고 이제 대한민국이시네요. 예. 태극기 부대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그럼 너무 기니까 그냥 한국님이라 그렇게 한국님. 예. 유튜브에서 방송을 들으시고 출연 신청을 해주셨는데 한국님 본인 소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네. 약 20여 년 군 생활을 하다가 오, 군 생활 도중에 마약 사건과 연루가 돼가지고 예. 부득불 이제 옷을 벗게 되었고 아, 불명예 제대하셨네? 그렇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전역 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현재는 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는 운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럼 운수업도 뭐 개인 택시, 뭐 영업용 택시, 버스 다양한데 어떤 걸 하시는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는 대형 트럭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대형 트럭을 보유하시면서 직접 운전도 하시고요. 예. 덤프 트럭도 있고 뭐 물건 실어날 수 있는 트레일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예요? 흔히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윙 이렇게 열리는 거요? 예. 대형 트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쪽 다 열리는 거요? 예. 그거 비싸죠? 2억 가까이 2억이요? 예. 2억 원짜리 윙차를 끌고 다니시는 사장님이시네요? 예. 운전석 뒤에도 공간이 좀 누워서 잘만 해요? 예, 사람 한 사람 편안하게 누워서 취침할 수 있도록 오. 요즘은 겨울철에는 난방도 오히려 집보다도 더 잘 돼 있습니다. 아, 난방도 돼요? 예. 와. 그 무시동 히터라고 네네. 그걸 장착하면 시동을 끄고서도 네. 기타가 나옵니다. 완전 캠핑카네. 저도 이제 캠핑카 막 찾아보거든요, 유튜브에서. 아, 예. 그런데 아까 얼핏 듣다 보니까 직업 군인이셨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하셨다 그러면 40대까지 하신 건데 예. 주임 상사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아니 상사로 전역했습니다. 상사로. 예. 근데 불명예 제대인데 구타 사건도 아니고 비리도 아니고 마약으로 연관이 되신 거예요? 예. 좀 여쭤봐도 돼요. 마약을 예.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마약을 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충격이네. 군인이요? 예. 그 마약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친구가 예. 마약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를 이제 계도한다는 명목으로 예. 자주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군인이고?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의 유흥업소의 아. 영업부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예.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친구가 마약에 손댄다는 소식을 듣고 직업군인으로서 계도하려고 예. 접촉하다가 하게 되셨네. 그렇죠. 와, 언론에서만 듣고 마약하신 분 저 실제로 처음 봐요. 지금은 안 하시죠, 설마? 예. 예, 이게 왜냐면 또 학생들도 많이 들으니까 예. 죗값은 치르신 거죠? 예. 와, 저도 이제 한 이게 5년 동안 시즌2 236회인데 정말 다양한 직업 가지신 분을 모시거든요. 와, 오늘은 큰 트럭 운전하시는 사장님 겸 마약 전문가네요.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불명예 제대하면 군인들은 막 연금이 많잖아요. 우리 고모부도 막 공군 중령 제대했는데도 연금 꽤 나오던데 그런 거 그냥 다 없어져요? 20년 이상이 돼야 연금이 나옵니다. 저는 20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연금을 못 받고 네. 퇴직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을 그러면 진짜 이병 처리되는 거예요? 일병 이병 할 때? 아닙니다. 계급은 유지되고 예. 근데 저는 재판을 받고 이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예. 전역을 했거든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유예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대한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통 이러는데 예. 아예 선고를 유예한다는 거는 봐준 거네. 그렇죠.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선고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무죄 처리된 건데 그러면 그게 군 법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 법원에서 한 거예요? 군사법원에서 했어요. 군사 법원에서. 그럼 만약에 민간에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는? 공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 판매범을 금고하는데 네. 제가 기여를 했습니다. 아. 마약 조직을 네네. 금고하는데 민간 검찰과 협조해가지고 예. 일망타진을 했습니다. 그 영화 같네요. 근데 우리 한국님이 마약도 했지만 일망타진할 때 앞장을 섰기 때문에 감형이 된 거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냥 잡기만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호기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마약을 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일부 연예인들 마약 사건이 한창 나왔죠. 뉴스에 나왔었고 네. 그런 때라서 마약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끊지 못하고 하는 것인가? 기본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발동을 하다 보니까 마침 그 친구가 마약을 소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예, 고등학교 동기고.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이 예. 네. 그래서 그 순간에 뭐 깊이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네. 한번 하게 된 거죠.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독되신 거예요? 중독이 됐었죠. 중독까지 예. 딱 한 번 했다 그러면 좋은데 딱 한 번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 도박이랑 마약은 못 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안 하시는 거 맞죠? 예. 일망타진하셨다는 것보다 군대에서도 약간 정보나 수사 쪽에 계셨나 보네. 예. 그랬구나.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분인데 예전에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예. 투캅스 보면 안성기랑 박중훈이 마약 막 이런 거 작물 챙기면서 찍어갖고 막 보잖아요. 예. 그거보다도 더 호기심이 있으셔갖고 직접 하셨네. 예. 야, 그래도 선거 유예됐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절대 안 하신 거 맞죠? 그 이후에 또 했습니다. 또요? 예. 민간인 아. 신분으로서 참 이거. 또 이제 한참 하다가 예. 검거가 돼가지고 포장이 안 되네. 민간 교도소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나온 게 끝입니다. 와. 2번 걸렸는데 한 번은 선거 유예. 민간에서 걸린 거는 집행유예네요. 예. 구치소 갔다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갔다 왔습니다. 거기 있을 때 막 죽고 싶었겠다 막. 그런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집행유예 되면서 풀려난 거네요. 예. 와. 제 방송에 교도관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 동생 패널로 불렀으면 재밌었겠다. 교도관이 우리 대한민국님 같은 사람 감시하는 거니까. 예. 결혼하셨을 때 그러신 거예요? 예. 이혼을 했습니다. 아, 이혼까지? 예,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재혼을 하셨고. 아, 안타깝네요. 근데 우리 아까 미리 연세를 여쭤봤으니까 형님이라 그럴게요, 그냥. 예, 예. 형님은 어떻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예. 절대 그런 거 안 하실 분 같이 생겼는데 충격이네. 와. 그럼 그때가 군대에서 했을 때랑 군대에서 불명예 제대하고 사회에서 했을 때는 몇 살 때예요? 제일 처음 했던 나이가 한 30대 초반이고 네. 밖에 사회에 나와서 한 몇 년간 안 하다가 예, 예. 한 30대 후반 마지막으로. 하셨네요. 예. 지금 나이가 이제 57세시잖아요. 예. 20년 전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운수업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이제 운수업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마약을 하셨던 분이네. 예. 군대 가기 전하고 군대 잘린 다음에 먹고 사시려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네. 군인이라는 이제 직업을 잃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깨어졌고 모든 것을 잃고 사실은 이제 뭐 인생을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는 저한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 자식들까지. 예. 이혼할 때 그 전처분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데리고 아. 키웠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네. 그렇게 막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에 어떻게 밟히니까. 예, 어떻게 하든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좀 컸었기 때문에 네. 그때 몇 살이었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또 밑에 나오면 7살 이런 정도 나이였죠. 둘 다 아들이고요. 예. 근데 엄마 없이 키운다는 게 장난이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그때 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여력이 계셔가지고 아. 어머님이 다 키우셨죠. 완전 불효자네, 불효자. 그리고 또 이제 곧바로 또 재혼을 했습니다. 아, 형님이 근데 공백 기간 없이. 와, 어쩜 그렇게 해맑게 말씀하시지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신가 봐. 예. 초등학교 1학년 7살짜리를 어머니가 키워주는 와중에 바로 재혼을 하셨네. 능력 있으시네. 지금 그러면 같이 계신 형수님이 그때 만나신 분이네? 그렇죠. 예. 요즘 말하는 이제 돌싱이었죠. 돌싱? 서로가. 그분은 자녀가 없었나 보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도 있고, 예. 그 딸은 아버지가 지금 데려.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다 컸습니다. 나 현기증 나요, 지금 형님. 와. 이남 일녀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네. 보통 막 TV 보면은 막 소름 끼치는 일 많잖아. 네. 자기 애들 아니라고 막 학대하고 예. 이러는데 그래도 사이는 좋으셨나 보다. 예. 재혼한 다음에 또 마약에 손 댄 거 아니에요, 결론은. 예. 근데 왜 정신 못 차리신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좋았던 그 기억. 그 기억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네.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 이 머릿속에 이제 잠재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네. 우연찮게 또 마약을 접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계기가 뭐예요? 뭐 이제 옛날에 마약했던 관련된 사람들과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든지 전화 연락이 되었다든지 네. 뭐 이럴 때 그 옛날 그 마약했던 그 좋았던 그 기억들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30대 후반에. 예. 그럼 지금은 어떻게 참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가 건강도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아이들이 다 장성을 했잖아요. 옛날 과거에는 내가 잠깐 뭐 구치소에
한 달 반 정도 갔다 왔어도 애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아직도? 네. 근데 이거 들으면 어떻게 유튜브 많이 보는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하긴 뭐 가명으로 하니까. 가명을 하는데 듣겠습니까? 세상이 좁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자녀분들이 그냥 아버지가 저기 한 달 반 동안 어디 출장 갔다 온 줄 아네? 예, 저희 집사람이 중국 출장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센스 있으시다. 야, 요새요. 너무 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요즘 한창 연예계에서 주가를 올리다가 부모가 20년 전에 진짜 내가 봐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시골에 예. 친척, 친구 막 이런 사람들 총 동원해서 싹 빌려가지고 야반도주 했더라고요. 예. 뉴질랜드 가서 지금 식당 하면서 산대잖아. 근데 자녀를 어떻게 연예인 시킬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갖고 또 여부에 나왔어, 그 부모가. 그거를 본 그 시골 사람들이랑 자녀들이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 아니에요. 뭐 고발한다고 드립치다가 지금 잠수 탔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연예계에서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저는 되게 이미지가 좋은 친구라서 괜찮다, 잘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하는 거 보고서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는 힘들어, 이제 앞으로. 그렇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대한민국님 자녀분들이 언젠가는 알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아빠 왜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연찮게 알게 되더라도 네.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되더라도 그런 걸 물어보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니까 그때 뭐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수업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계기가? 예, 서울에 와서 이제 제가 빈손으로 와가지고 네네.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제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이제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도 매우 안 좋아진 있는 상태고 네네.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택시 운전이었습니다. 아, 영업용 택시? 예, 예, 영업용 예. 택시. 영업용 택시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의 배달, 자가용 운전, 식당, 버스 운전. 아, 버스. 예. 다양하게 하셨는데 예. 주로 운전 쪽이네. 네, 주로 운전 쪽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못하고 택시 운전도 조금 하다가 못하고 또 슈퍼마켓 배달도 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고 자가용 운전도 좀 하다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는 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째요. 근데 처음에는 대한민국님 차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기사로 타고 일을 했습니다. 차는 이제 회사 거고 대한민국님은 운전만 하는 걸로. 와, 그래도 10년 만에 그러다가 이제 차를 사게 됐죠. 제가. 와, 2억짜리 차 산 거면 성공하셨네요. 근데 새 차가 한 2억 가까이 된다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아, 중고차를 그래도 1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선에서 샀어요. 그죠? 네. 대책 없이 사업했다가 망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하실 분한테 한 가지만 제가 경험상 네.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공직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이제 특히 이제 회사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퇴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번듯하게 가게를 차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망했잖아. 왜냐하면은 자기 친구들이나 이 주변을 의식해가지고 네. 가게 위치라든지 매장의 규모라든지 직원을 몇 명 쓴다 이런 거를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보면은 뭐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서 있어 보이려고. 예, 그렇게 하면은 100% 이제 망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 경험상 제일 밑에서부터 경험을 맞아. 가령 이제 짜장면 집을 하나 창업을 한다. 돈만 있으면 창업해야 되겠죠. 네.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배달도 해보고 홀 서빙도 해보고 그다음에 특히 주방 일을 내가 할 줄 알고 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주방장이 없어도 내가 가게를 혼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그때 가서 사업을 열어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기는 그냥 사장이고 월급 주방장 구하고 네. 아줌마 구하고 뭐 홀 서빙 구하고 배달 사람 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주방장이 안 나오면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저도 큰 수업료 내보니까 방송하면서 5년 동안 강조하는 게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종업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경험을 하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해보고 그래도 될 것 같으면 하라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업료 낸 사람들은 다 느끼는데 지금도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잖아. 네. 망했던데 이렇게 매장 가보잖아요. 간판이 갈 때마다 바뀌어. 그럼 계속 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되셨는데 어떤 화물을 옮기시는 거예요? 뭐 이삿짐이에요? 아니면 뭐 회사 상품이나 어떤 걸 운송하시는 거예요? 회사 상품 같은 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상품. 예. 어디랑 이제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예, 예.
돈 좀 있어. 운전은 너무 잘해. 트럭 면허는 따로 있죠. 예. 트럭 면허도 있어.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차는 있어. 그런 사람들은 네. 이제 광고에 보면은 몇 톤 트럭이 뭐 5천만 원인데 한 달 수입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된다. 예예. 뭐 일은 너무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가 많이 이제 나옵니다. 아 이제 지역 신문 같은데. 예. 네네. 근데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뻥이라고 치면 되고. 예. 수입이 이제 500만 원이면은 그 사람들은 나가는 돈은 얘기를 안 합니다. 기름값에다 뭐 별거 다 나가는데.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그 지출이 있습니다. 음.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봐야 1년은 해보면은 아 차가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돈이 어떻게 나가네 이런 게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떼고 저거 떼고 실수입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판단이 서야 돈을 주고 차를 사야 되지. 네. 그냥 뭐 광고만 보고 차를 샀다가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겠네. 네.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영업용 택시도 하셨잖아요. 네. 개인 택시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택시는 지금 이제 한물 거의 갔어요? 갔습니다. 아, 한물 갔고 네, 택시는. 공유용으로 네. 차가 많이 생기니까 맨날 데모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택시를 해봤지만은 네. 택시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트럭은 화물을 태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예. 화물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네.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그 스트레스는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아.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뭐 돌아간다, 왜 일로 가냐, 막 술 먹고 막 욕하고 때리고 막. 네. 그런데 화물은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네. 뭐 내가 브레이크를 좀 밟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네. 네, 굉장히 편한 거죠. 예. 그 열받아갖고 마약하신 거 아니죠? 운전할 때는 마약을 안 했었죠. 근데 대한민국님 뉴스에 보면 택시나 이런 분들 스트레스 많아갖고 마약하는 기사들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더 세야 돼요. 예,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예. 내가 마약을 해서 얻는 쾌락보다도 내가 검거가 됐을 때 당하는 그 고통이 네. 더 커야 내가 이 쾌락을 중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약하면 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렇죠. 겁나니까 안 할 건데 뭐 손방망이 처벌하니까 또 한 번 해볼까? 이럴 수 있거든. 저 역시도 당신은 지금 왜 마약을 안 합니까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형벌이 무섭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하는 거죠. 더 세져야겠다 처벌이. 예. 저는 요새 막 인천 중학생들이 4명이 막 폭력해가지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사건 있잖아요. 예. 걔네들 보면 난 인간 같지가 않거든요. 예. 걔네들이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겁 없이 날뛴다니까. 예. 시범 케이스로 진짜 막 애들 때리거나 폭력하면은 인생 망친다는 걸 보여줘야 걔네가 안 하거든. 근데 걔네들이 더 영악해. 막 우는 척 했대잖아. 그리고 어떻게 뺏은 파카 입고서 인터뷰한 거 아시죠? 예. 바꿔 입었대 그러잖아. 와, 너무 사악하지 않아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마약도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되겠네. 처벌이 강화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사범뿐만 아니고 네. 우리나라 이 모든 재판하는 걸 보면은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과정하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님 기준으로. 예, 보통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되는 유행은 저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약이 쾌락을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적으로 욕망이 좀 강하다든지 유별나게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어떤 쾌감을 얻을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약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마약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100% 정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진짜 이거 좀 위험한 말인데 경험자로서 예. 절대 하면 안 되지만 그 기분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기분을 글이나 말로서는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요? 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 듣는 예,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는 표현을 못 아, 하겠어요. 정말요? 예. 어디 뭐 저기 배트맨이나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막 괴물처럼 보이고 이상하게 막 환상을 보잖아요. 알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을 못 할 정도네. 예. 그래 이제 그걸 처음에는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다들 시작을 합니다. 예, 예. 뭐 누가 처음에 하면서 나는 이거 계속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나는 이게 한두 번 이게 뭔가만 알고 그만두지. 발을 뺄 수가 없는 예, 거네. 그걸 뭐 한두 번 했다고 누가 알겠는가? 원래 나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데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은 그 좋은 기분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성이 좀 생겨야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처음에 할 때는 그 기분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양을 늘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어떤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는데 그런 기분을 내가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세 번째 그 느낌이 왔습니다. 중독의 늪에 빠졌네. 네. 한두 번 할 때는 뭐야 이거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세 번째 하니까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네요. 그때 바로 구속됐어야 되는데. 100% 근거가 됩니다.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이 근거가 되냐 하면은 네네. 자기 스스로가 근거될 짓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예. 괜히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도망을 간다든지 피해망상이 오는 거네. 예,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자기 스스로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자수를 하기도 하고 환각에 빠져가지고 경찰서를 들어가고 있는 거네. 예, 내가 오늘 잡히냐 내일 잡히냐 이게 문제지 네. 필히 근거가 되거든요. 100% 잡힌다. 예.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잡혔어. 구치소까지 가고 처벌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제 잡히면은 그 당시에 자기가 마약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것이 어느 정도 양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뭐 하나도 없든지 그런 어떤 과정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이 되는데 네. 보통 초범일 경우에는 거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거고 예. 우리 근데 대한민국님은 재범이잖아. 군대 있을 때 걸렸잖아.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2000년도에 걸렸는데 네. 내가 2007년도에 걸렸다. 7년 지났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어느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또 초범으로 칩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 계속 그냥 평생 쫓아가야지. 너무 관대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교도소에서 제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예. 교도소가 너무 편합니다. 편해요 또? 예. 환장하겠네. 예. 거기 없는 게 없어요. 뭐 테레비도 있지, 선풍기도 있지, 먹을 거 많지. 뭐 술 담배만 못 한다 뿐이지. 예. 뭐 그 외에는 다 있습니다. 와, 저번에 교도관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과자고 음료수고 뭐 커피 믹스고 다 있더라고요. 예. 참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그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는가? 저도 교도소 갔지 않지만은 참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나를 욕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형님이 그럴 말씀 하실 입장이 아닌데 예. 교도소가 편하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왜냐하면은 교도소에 가기가 싫어야 범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법이 무서워야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그런 어떤 예방 효과라는 게 형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형벌이 예방 효과가 없으면은 그 효과가 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행여나 지금 어디 방구석에 처박혀서 마약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분들한테 마약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몇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약을 하면은 무조건 잡힌다. 자기가 자수를 하든 자기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풀어서 잡히든. 그렇지. 그렇게 많이 불더라고. 연예인들도 하나 걸리면 전부 다 불잖아. 예. 어떤 유행이든 무조건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잡히면은 인생이 거의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공개가 되고 하면은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예, 전과자 되고 그리고 또 교도소에 가면은 마약 사범은 마약 사범끼리만 방에 가둬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에 이제 5명이 갇혔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만 뜨면 하는 얘기가 마약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히려 큰 마약범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배워서 나오는 거네. 예, 옛날에는 마약을 하고 싶어도 마약을 구할 루트가 없어서 어렵게 마약을 구했다 그러면은 예. 교도소에 한번 갖다 놓으면은 여러 사람 그 연락처를 따가지고 아이고. 나오면은 아주 쉽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라고 보내놨더니만 네. 아주 소스만 받아갖고 나오는 거네. 그럼 재발률이 훨씬 높겠다. 재발률이 많죠. 다른 범죄보다도 뭐 마약범은 재범률이 아주 높죠. 심각하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약물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가. 예.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를 받고 자기가 출소를 했다. 그러면 출소를 했으면은 보호관찰 처분은 1년, 2년 받고 예. 또 약물 교육 160시간, 180시간 이렇게 이제 교육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약물 교육 받으러 가면은 마약쟁이들만 옵니다. 환장하겠네. 거기서 또 이제 김씨 여기서 만나네 이러면서 예. 연락처 받는 거네 또. 예. 거기서 마약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환장하겠네. 예, 거기서 저는 교수라든지 그 정신과 의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효과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전혀 모르고 예.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마약범들은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예. 강력하게 물론 이제 좀 억울한 면도 뭐 아주 일부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억울한 게 뭐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남이 커피에 약을 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가방을 좀 들어 달라고 그래서 예. 뭐 선의로 가방을 들어줬는데 네.
그 안에 마약이 가득 들었다. 그런 경우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서 오는데 요거 좀 들고 들어가 주세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마약이야. 그런 거를 자기가 알고 들어줬을 수도 있고 진짜 모르고 들어줬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아마 수사기관에서 좀 엄정하게 봐서 예. 진짜 이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고 네. 이 사람을 도와줄 목적으로 이렇게 선의로 가방을 들어주다가 걸린 그런 거는 대담하게 좀 선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억울한 분들은 안 생겼으면 예. 한다 이 말씀인데 예. 그럼 만약에 머리카락으로 뭐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님 걸렸을 때는 어떻게 그쪽에서 안 그럴 거예요? 때 저는 다 시인을 했죠. 바로 네, 시인을 하면은 검사할 필요가 없죠. 시인하니까 네, 자기가 부인을 했을 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은 예. 나는 진짜 우리 거의 1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대한민국님 어쩜 이렇게 해맑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남의 일처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물어볼 게 없네. 네.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조사하겠지만 네. 안 했다고 막 우기고 그러면 막 얄밉잖아. 네. 옛날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파는 사람을 알아야 또 마약을 살 수 있었고 마약 판매상을 알아도 예. 쉽게 팔지를 않습니다. 열 바퀴 돌리고 네. 이제 마약을 주거든요. 오. 의심이 많아서 혹시 혹시 경찰을 달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약을 구한다 하는 건 참 힘든 일인데 네.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상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 큰일이다. 예. 그래서 물론 그 마약 판매상들 중에서 사기꾼들도 많아요. 이제 마약이 있는 것처럼 해서 예. 돈만 받아먹고 마약은 주지 않는 그런 사기꾼들도 많지만은 마약상보다 더 나쁜 놈들이네. 진짜 마약상들도 있는 거죠. 그러네. 이제 없으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만 받아 처먹고 튀는 거네. 그래서 그걸 이제 물론 사이버 경찰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그런 예. 걸 단속을 하고 하겠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처벌 그거를 날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손을 못 대게끔 걸리기만 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예, 예. 예, 일단 말씀 감사하고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이 방송은 내보낼 건데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걸 내보내도 되나 했는데 오늘 사실 우리 대한민국님이랑 미팅만 먼저 하려고 했는데 미팅하고 또 녹음하면 이게 현장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순간 계획에도 없이 바로 그냥 녹음을 들어간 거예요. 일단은 어렵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얘기가 너무 재밌어지는데 그럼 이쯤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대한민국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